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이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실 것인가? 어떻게 How to construct a portfolio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어나운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2월 29일 날부터 3월 10일까지 10날까지 아시아 투어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업체들, 투자 업체라든지 공사라든지 정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날 계획이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헤지펀드가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시작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은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3월 4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여의도 근처에 있는 호텔 잡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롯데 호텔 거기가 어디죠? 마포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3시 로비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저희 애청자시죠? 희범 씨도 만나고 굉장히 여러분들 만나 뵙고 뭐 여러 가지 정보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제가 어떻게 LA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가면은 라디오 서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이 한인분들이 듣고 있는데 거기 매주 화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8시부터 8시 반까지 제가 이제 라디오에 나옵니다. 3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라디오 서울 영어로 라디오 서울의 애플폰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8시부터 8시 저녁 8시 반까지 제가 이제 30분 동안 투자 그다음에 헤지펀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쭉 한 8번 정도 가질 계획이고 이미 한 2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외에 실제로 이제 라디오에서도 제가 출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계시다면은 한번 거기서도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금요일날 3월 4일날 한국의 마포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가는데 3시니까 아마 이 직장인들은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3시간 이상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정보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오프라인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판서를 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죠.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구글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제 실제 저는 경험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폴리오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폴폴리오는 무엇인가? 자, 폴폴리오는 컨스트럭션입니다. 폴폴리오 컨스트럭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조금 제가 좀 보이시겠네요. 컨스트럭션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컨스트럭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리턴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리스크일까요? 자, 리턴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리턴과 리스크의 그 관계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죠? 이게 리스크죠? 제 뒷모습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그죠? return입니다. 쉽게 생각드리면 return. retur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론적으로 리스크가 커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장 리스크가 적고 리턴이 적은 게 뭘까요? 국채 되겠죠? T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본드죠.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short-term 본드가 long-term 본드가 있는데 short-term 본드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겠죠. 리스크가 그다음 큰 게 뭡니까? 예, 뭐라고요? large cap. 그죠? large cap이죠. large cap이라는 설명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small cap. 그죠? 리스크가 높고 small cap. 그다음에 이제 private equity 중에서도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해당되는 게 헤지 펀드. 그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리스크가 크고 리턴이 크다. 자, 이거는 영어로 얘기할까요? bullshit입니다. bullshit. 언제 이 bullshit이 됐냐면 이게 쓰레기가 됐냐면은 2008년 이후에요. 특히 2012년 기점으로 이런 전통적인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폴폴리오 컨스트럭션에 있어서 항상 위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듣는 여러분 학생들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너무 많이 풀렸네 제가. 자, 그러면은 왜 BS가 됐나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더 이상 시장에서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그죠?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너무 많이 풀어버렸네. 자, 그럼 왜 이게 불시시 됐냐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저걸 내가 배운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법에서 리스크와 리턴은 아까 조금밖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면은 그죠? 리턴도 크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통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가장 다른 거를 볼게요. 자, 디폴 웨이시 어디가 클까요? 하는 걸 볼게요. 자, 본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드 잘 아시죠? 자, 본드 중에 가장 리스크가 적은 본드가 트리플 A죠. 쭉 내려가다가 BBB까지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investable bond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investable bond. 그죠? 그다음 그 밑에 죄송합니다. BBB가 그죠? BBB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우리가 junk bond라고 그러죠. junk bond. 근데 2008년 이전에는 junk bond가 진짜 junk bond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리턴이 7% 이상이 되겠죠. 7%에서 어떤 건 10%를 주니까. 번드 중에 그죠? 굉장히 채권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디폴 웨이시 높기 때문에 디폴 웨이시 뭐 2% 이렇게 되니까 그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폴 웨이시. 그럼 100개 중에 회사가 야 내가 본드를 채권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신용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 대신 내 인터레스트 레이트 10% 쳐줄게 해서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100개 중에 회사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뱅크럽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리턴이 클 수밖에 없는 아까 이 형국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0.2% 이하예요. 자, 0.2%의 디폴 레이시 0.2%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살아남고 다 페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인트레스트 레이시 지로에 가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인트레스트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그만큼 예상외로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정 본드가 한 이 정도 있는데,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것 같까요? 이렇게 당겨졌을까요? 그죠? 아니죠. 리스크는 적은 대신 리턴이 커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서 정통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리스크와 리턴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부터 쭉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이거 너무 많이 내가 뿌렸네.
또 하나 얘가 뭐가 있을까요? 자, 헤지 펀드를 보자고요. 헤지 펀드. 헤지 펀드를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었어. 자, 헤지 펀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헤지 펀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였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부르네. 헤지 펀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죠? 근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헤지 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헤지 펀드가 한국의 헤지 펀드를 말씀드릴까요? 한국의 헤지 펀드는 한지가 한 지금 3년째군요. 3년째인데 리턴이 좋은 게 10%입니다. 예. 안 좋은 건 마이너스 18%예요. 그러니까 쏘쏘 기업들은 다 2, 3%입니다. 그죠? 한국에서 지금 헤지펀드 하시는 분들이. 헤지펀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한국형 헤지펀드의 지금 현재 수준, 물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업계 나가서 또 열심히 해서 리턴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 3년 된 헤지펀드의 한국형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기껏해야 2%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물론 뭐 10%도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최소한 국채보다는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로우 리스크 제일 낮은 게 국채가 지금 2%인데 미국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그까지 갈 필요 없고 라지 캡, 미국에서 라지 캡이 지금 벌써 6%거든요. 리턴의 평균 수익률이 5, 6%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지 펀드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스크는 엄청 큰데 리턴은 어떻다고요? 그죠? 리스크는 엄청 큰데 리턴은 적은 거죠. 그러면 이게 생리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크 리턴의 상관관계로 이게 설명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마켓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책에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켓이 2, 3년 안에, 최근 6개월 안에, 또는 최근 1년, 뭐 30일 안에 보라는 거를 감안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도 똑똑하시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려요.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적인 방법에서 그 리스크 리턴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점들이 많다. 그래서 새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폴리오를 컨스트럭션 할 때 중요한 몇 가지의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 크라이테리아. 오케이. 크라이테리아 첫 번째. 자, 리스크 프로파일이죠. 리스크라는 건 그 리스크 프로파일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으로 이 핵심적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이게 클라이언트의 골이에요. 골. 클라이언트의 골. 이게 중심에 와야지. 펀드가 중심에 오면은 그건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펀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인베스터들이 해서 100 밀리언을 투자했어요. 나는 5%를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으로 5%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을 잘못한 겁니다. 그죠? 항상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이 골이 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골이. 거기에서 맞게 리스크를 짜야 됩니다.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가 뭡니까? 두 번째,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 호라이즌. 타임 호라이즌. 타임 호라이즌이 뭡니까? 리크리빌리티죠. 리크리빌리티가 1년 안에 내가 돈을 뽑아야 된다. 아니면 5년 내가 잠궈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안 되면은 안 되는 건 정해 놔야 돼요. 정해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몇 달 안에 뺄 때는 뭐 얼마고 뭐 6개월 안에 뺄 때는 아니고 그거는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떤 그 펀드의 성격이 6개월,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성격이 리턴이 큰 게 그렇게 없어요. 사실 1년 미만짜리는. 그죠? 트레저리라도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뭐 3개월, 6개월, 1년, 5년짜리. 그죠? 길면 길수록 리턴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으로 펀드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들의 그 고를 인베스트먼트 고를 이해한 다음에 컨스트럭션 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펀드 그죠? 들어오는 펀드의 성격 그죠? 들어오는 펀드의 성격 그죠? 뭘까요? 들어오는 펀드의 성격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이 펀드가 뭐냐, 어떤 성격의 펀드냐, 그죠?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로하고 같이 쓰는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컨서버티브 하냐, 마더레이트 하냐, 아니면 굉장히 어그레시브 하냐, 그죠? 이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컨서버티브 하면은 뭐가 많아야 될까요? 리턴보다는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럼 리스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 와야 되겠죠. 리스크가 마더레이트 하면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중간에 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책에 나왔던 제가 뭐 트레저리 빌이 제일 리스크가 적고 트레저리 빌도 리스크가 적은 것이 리스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자산은 현금은 더 리스크가 있고요. 모든 금융 상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로는 없습니다. 100%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투자 상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캐시를 포함해가지고 현금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폴을 짤 때. 펀드 성격이 예를 들어서 리타이먼트 펀드단 말이죠. 그러면은 리스크 프로파일이 굉장히 어그레시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못 잡겠죠. 그죠? 이 펀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펀드의 성격이 뭐냐. 이걸 컨스트럭션 할 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크라이테리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얼마나 투자자들이 세비하냐. 세비란 말 알죠? 그죠? 이 펀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럼 얼마나 빨리 돈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투자자가 얼마나 이 인베스트먼트 하는 데 있어서 세비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래서 로또가 생겼어요. 로또 해가지고 1억 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제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본인들이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1 million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30년 동안 그 어떤 펀드를 운영해보고 본인이 직접 인베스터가 그게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트러스트 펀드든 그럴 경우는 리스크를 더 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그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오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난 네고시블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책과 그죠? 리얼리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죠? 항상 염두해 주십시오. 특히 이 파이낸셜 마켓은 책을 보고 책만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을. 책은 읽어야 됩니다. 많은 책들 읽어서 지식이 쌓여야 되죠. 하지만 위아래 이렇게 이만큼 차이 났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책에서 배운 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항상 급변하기 때문에, 그죠? 항상 급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빨리 받아 습득을 해서 그 변화에 충실하게 그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폴리폴리로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한다.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헤지펀드 회사의 SB 캐피탈이에요. 자, 리스크가 어디 있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 리스크가 어디 있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크죠. 이게 리턴이고, 그죠? 이게 리스크입니다. 자,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리턴 리스크를. 그래서 내가, 그죠? 같은 리턴을 주게 리턴이 템포예요. 그죠? 리턴이. 근데 리스크는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리스크를 할까요? 첫 번째, 본드 같은 default rate이죠. default rate. 그 다음에 본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해서 베라하고 알파가 되겠죠? 베라, 알파 좀 찾아보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샤프 레이시오가 있죠. 그 다음에 펀더먼탈이 있죠. 그 다음에 테크니컬이 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나. 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S&P 500의 기본적인 매일학은 얼마입니까? 기준이 1. 그죠? 이 리스크를 한마디로 딱 축약하자. 한마디로 리스크가 뭐냐라고 설명한다면은 뭘까요? volatility입니다. volatility. 네? 아시겠어요? volatility 찾아보시죠. 이 용어를 제가 얘기할 때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실수합니다. volatility. 하루에도 지금 S&P 500이 2%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죠? 1.8에서 2 트릴리언 달러가 잃고 따고 이랬습니다. 하루에. 그게 지금 전통적인 방법에서 폴폴 구성할 때 롱텀 리턴이다라고 했을 때 라지 캡 같은 경우 그게 워킹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S&P 500가 베이라가 1이에요. 그러면은 1.5라는 얘기는 뭡니까? S&P 500가 1 올라갈 때 얘는 50%가 더 뛰는 거예요. S&P 500가 1 내려갈 때 얘는 1.5, 그러니까 50%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투자가 되죠. 그죠? 볼라틸리티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볼라틸리티를 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리턴도 두 가지 폴폴리오 있어요. 그죠? 줄여보면 시간 걸리면 좀 기다려주죠. 저 한국에 어디 계시면 이거 칠판 지우개 여기는 참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가지고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참 미국에 또 큰 문제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싸지도 않습니다. 이게 30불인데 이렇답니다. 지금 어디 마거나 한국에 나왔을 때 누가 좀 사주셨으면 내가 좀 돈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게 되네요. 좀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마커가 워킹하네요. 자 이렇게만 할게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컨텐츠만 보시자고요. 뭐 코스메틱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볼라틸리티를 어떻게 잡냐? 두 가지 폴폴리오 있어. 폴폴리오 1 그죠? 폴리폴리오 2 있어요.
자, 폴로 1하고 2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폴로 2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어떤 폴폴리 컨스트럭션이 잘 된 겁니까? 이게 잘 된 겁니다. 같은 리턴이래요, 그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헤지 펀드로 봤을 때 뭐 첫 해는 10% 나눴다가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15%, 세 번째 해는 7%, 그다음에 네 번째 해는 마이너스 2%. 이런 폴폴리오 구성보다는 첫 해 3%, 두 번째 4%, 세 번째 5%, 다섯 번째 뭐 3%, 2% 항상 컨시스턴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게 폴폴리오가 잘 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폴폴 구성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할까? 오케이. 폴폴리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크게 나와서 스탁하고 본드가 있습니다. 그죠? 본드.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리스크고 이게 리턴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리턴이 작고 리스크가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폴폴 짤 때 어떤 스탁이 있을까요? 어떤 게? 아까 여기 예담하셨어요. T가 있다고 그랬죠? T. 그죠? 이거는 이제 이론상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제 T를 제어하자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리턴이 작고 큰 거. 스탁을 봤을 때 large cap이 되겠죠? 그죠? 리턴이 더 작고 리스크가 좋은 게 large cap입니다. 스탁을 볼 때는. 네. 회사 규모가 크고 마켓 캡이 크면 클수록 볼라틸리티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도 컨스트럭션을 할 때 같은 라지 캡이라도 볼라틸리티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여기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뭐 애플 같은 주식 같은 거죠. 80불, 100불, 뭐 90불, 100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이 이게 지금 뭐랬죠? 이게 리턴이니까 리스크죠. 이게 리스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리스크고 이게 리턴이라고 쳤을 때 이번에는 이거는 리스크고요. 리턴이 크면서 리스크가 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뭐가 해당될까요? 리턴이 크면서 리스크가 또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헤지 펀드인데 그죠? 이전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거는 헤지 펀드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도 BC가 되겠죠? BC가 이렇게 여기도 BC가 될 수가 있고 여기도 BC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이 높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는 리스크는 큰데 리턴이 적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한국형 헤지 펀드에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리스크는 아주 높은데 리턴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땡기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컨스트럭션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턴도 크면서 리스크가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리스크는 적은데 리턴이 큰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거 위치입니다. 그죠? 그죠? 리치라는 거 아시나요? 리치. R 그러니까 Real Estate 뭐가요? Investment Trust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두 자리예요. 10% 이상입니다. 근데 볼러틸리티는 적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디비던드 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디비던드 페이가 높으면 디비던드과 볼러틸리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비례 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 얘가 또 딴 데로 새는데, 그러니까 디비던이 많이 줄 경우는, 자, 왜 그러냐고 그랬어. 이 스탁바에서 100불 하는 리치가 있어요. 스탁당. 그럼 100불 하들 때 10불이면 10불을 매년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 마켓이 망개졌어요. 그래서 50%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디비던을 경영진에서 어떻게 주냐면은 10불에 맞춰요. 그러면 50불에 10불이면은 20%죠? 20불을 줘요. 그러면 디비던 페이는 똑같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볼라틸리티에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둔해요. 리치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리치다. 뭐 앞으로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3개월 또는 한 달에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헤지펀드 저희 저희가 그 SP 캐플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파이낸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2분 정도 더 지나버렸는데 제가 보통 30분 이하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건 여러분 좀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잘난 맛에 사는 거는 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좀 겸손하고 싶지만 나누고 싶은 제 의도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을 또 이제 청년이 많으니까 짊어지고 나갈 때 책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제 출장 갔다 보니 2-3주 동안 이제 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잘 계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